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더 이제 무서운 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인천이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각자 다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 그다음에 썸네일, 뭐 매크로, 상황, 뭐 거래량, 미분양 수치, 분양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네. 썸네일, 매크로, 뭐 상황, 거래량, 미분양 수치, 분양, 정책, 개발, 비아파트, 리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매주 라이브 할 때마다 썼던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온 거고, 요거 이제 8월 1일 했던 라이브에 썼던 썸네일인데, 요게 지금 금천구 가서 임장하다가 찍은 썸네일이에요. 이쪽이 이제 광명이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안양이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구로인데요. 굉장히 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그냥 썸네일 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상승장이 되면 될수록 길어지면 질수록 뷰의 가치가 커져요. 뷰라는 게 이제 한강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뷰가 있는데, 요런 이제 안양천 뷰 이런 것도 뷰에 따라서 값어치가 뭐 5천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뷰가 좋은 데를 고르는 게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좀 8월 8일 건데, 이게 약간 안개잖아요. 이게 안개고 이게 달인데, 이게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 보험성으로 인하라는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라서 뭐 인하하는 거냐, 이렇게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 결국은 좀 파월이 잘 해결을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위에는 이렇게 다리만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밑에가 다 보일 거고, 시장은 정상화가 될 거다. 뭐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가지고 심리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큰 문제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불인데, 시장이 부동산 시장도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데, 불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 뭐 서울 핵심지만 오르는 게 아니다. 지금 시장을 리딩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하급지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건 선인장이에요. 정부가 각종 규제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뭐 수도권에만 뭐 스트레스 DSR의 강도를 높인다, 뭐 각종 뭐 규제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약간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게 전체 시장이라고 치면은 뭐 이렇게 큰 타격은 없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제가 오아시스에 갖다 놨습니다. 그렇고요. 매크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코픽스 금리인데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추이가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은행채 5년물이 지금 3.2%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보통 은행채 5년물은 이제 고정금리 영향을 주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이런 거는 변동금리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3.2%, 3.42%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런 금리들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텐데, 인하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그다음에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지금 3.7, 3.8 요 정도인 상황이라 그렇게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또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죠. 가상금리를.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금 좀 압박을 또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요건데, 이게 지금 8월 14일에 2.9가 나왔어요. 예측은 3.0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갔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가다 쭉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바이콜을 외친 게 요 시기예요. 왜냐면 여기 추세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부동산 바이콜을 외쳤고 뭐 주식도 당연히 사도 되는 거고. 예, 뭐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이제 헬리오시티나 뭐 S나 이런 게 보통 한 8억 뭐 이 정도까지 올랐죠. 지금 S가 27억 5천 뭐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 18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9억 정도 올랐고 뭐 둔주도 지금 뭐 한 10억 올랐고 이렇게 됐으니까 예, 많이 올랐죠. 그 이후로 볼 수 있고 네,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다 이제 잘 나왔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2.9로 나와가지고 0.1 낮게 나와가지고 시장은 환호를 했죠. 환호를 했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게 지금 9월 18일인데 이제 한번 내려서 25bp 내리고 11월에 25bp 내리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이제 보시면은 3.5잖아요. 미국이 5.5에서 3.5로 내리면은 한국은 얼마나 내릴까? 이게 지금 2 내리잖아요. 한국은 아마 1 정도 내릴 거예요. 그럼 네, 1% 정도 내리고 미국은 2% 정도 내린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지금 보면은 주담대랑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대충 요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한 3.2% 정도에 맞춰질 것 같거든요. 3.2, 3.3.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0.4 정도가 떨어지는 건데 이미 부동산 시장은 요 금리로 인해서는 이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 금리에 의해서는 이제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물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넓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정도 내려갈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결국 2.5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네, 아라이킴님 안녕하세요. 예, 국채 수익률 보시면은 뭐 3.79이라서 이게 굉장히 떨어졌다. 이게 파월형이 말하고서 더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파월형이 말씀하셨는데 아,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25bp나 뭐 50bp 정도 인하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아마 25bp 인하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국이랑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 예, 그로스 리서치에서 갖고 왔어요. 보시면 지금 미국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역대급으로 올라가 갖고 거의 0.25에서 지금 5.5까지 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게 저금리에서 조금씩 올라갈 때 이게 한 번에 비율로 봐야 되는데 거의 두 배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세 배 막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 이게 좀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고 반대로 내려올 때도 급격하게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마 25bp씩 계속 내리던가 뭐 25bp 내리고 뭐 또 50bp 내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물론 한국은 이게 이제 내려오긴 할 텐데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내려올 거예요. 왜냐면 이창용 총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부동산 때문에 좀 내리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 이거 이제 금리 시점이죠. 2021년 7월에 0.5, 2021년 8월에 0.75였는데 2023년 11월에 5.5니까 이게 10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0.5부터. 그래서 이게 진짜 요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걸 본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참 좋은 경험을 어떻게 보면 한 것 같고 이번 8월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또 시장에 변동성이 생겼는데 주식 시장에 이게 참 끝나는 것도 심상치 않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요새 막 이런 것도 봐요. 실업률이 얼마나 나왔냐.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건 뭐 국제 수익률이고 주택가격 지수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쭉쭉쭉쭉쭉 오르다가 또 맞았잖아요. 이거 한국이랑 똑같게 움직여요. 쭉쭉쭉쭉쭉 오르다가 예, 여기 조금 슬로우에다 다시 오르죠. 이거 한국이랑 지금 똑같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좀 이게 모든 세상의 그 원리, 그 다음에 뭐 모든 상승과 하락의 이유, 이걸 보시면은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오르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2022년 하반기에 완전히 꺾인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 그 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게 있었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세입자님들은 다 월세로 가시고 전세는 폭락하고 매가는 폭락했죠. 그럼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금리 인상, 또 위로 올라가면 CPI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CPI가 꺾이고 이제 금리는 기준금리는 이제 슬로우하는데 이제 슬로우하게 횡보하는데 대출 금리 내려가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공급 부족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하락을 했고, 지금 그게 다 풀리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1323원 정도인데 원달러가 지금 이때 튀었잖아요. 이때 시장이 부러졌어요. 이게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부러졌을 때 보면은 요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건 뭐 IMF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요때 부러졌죠. 그래서 이게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부러졌을 때가 세 번째인데 세 번인데 뭐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다 봤고요.